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저녁 10시 14분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 공동체 교회 그 이제 셀 모임 끝났고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라서 그거 하고 기수 모임 같은 거에서 이제 비슷한 기수 들끼리 모여 앉아서 잠시 대화 나누고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5시쯤에 이제 엄마네 가서 어머니랑 저녁 먹고 수다 떨고 하다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반찬 이만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쿠야. 오시시네요. 그렇게 있다 왔고 어머니랑 간만에 이런저런 수다 떨고 언니도 이제 제 아마 집 문제, 이제 보증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지 전화해서 언니랑 또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하고 뭐 그랬어요.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뭐 사정이 안 좋으셔서 못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서 2달이 좀 넘었는데 안 주신지 이제 소송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그 전에 다 잘 돼서 돌려주시길 바라는데 계속 좀만 기다려달라 하셔갖고 일단은 기다려드리긴 했는데 집에 가압류도 걸리고 말해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소송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리고 있는데 언제 연락 준다 하면 또 그날 연락 안 되면 또 제가 또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연락드리고 굳이 제발 먼저 연락 좀 오길 바라면서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안 오면 또 제가 드리고 막 하는데 그래도 일단 좀 다음 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보고 이제 마음을 정해야죠. 3개월 기다려드려서 안 되는 건 안 될 것 같긴 해서 왜냐면 뭐 그냥 단순히 다음 세입자 안 구해주고 이런 거면 좀 기다려드리겠는데 가압류까지 걸리는 상태에서 당연히 안 들어오죠. 저라도 안 들어오는데 가압류 걸려있는 집에 저도 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서 하고 더 안 들어오죠. 저는 이제 대출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임차권 등기한 금액이랑 보증 그 가압류 걸린 금액을 합치면 매매가를 넘어서니까 매매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당연히 안 될 건데 자꾸 뭐 그건 다 정리할 거라고 하시면서 뭐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데 뭐 일주일 기다려서 뭐 알아보고 있다 계속 하시니까 일단 기다려달라는 대로 계속 뭐 한 달, 뭐 일주일, 뭐 열흘, 한 달, 뭐 보름, 열흘,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미루는 게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하든 뭐 해야겠죠. 사연이 복잡해요.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그 조건이 좀 애매한 곳이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보다 이 건물을 그분이 건축회사 이 건물을 지은 건축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건물을 짓고 다른 집들은 분양을 하고 이 집은 그냥 본인 명의를 한 거죠. 근데 반환보험을 가입하려면은 매매가나 분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가도 없고 분양가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도 하지 않고 분양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법이
이 집을 계약하기 좀 직전에는 그게 없는 경우에 뭐 부동산,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또 그게 필요한데 매매가나 분양가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다른 호실을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나 매매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 중에 이 호실 딱 하나만 그 집 주인분이 매매를 안 하고 본인 이제 소유할 생각으로 아예 다른 형태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예를 들면 5평, 6평 이런 거라면 여기는 원룸이 아니라 방이랑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2층 층고가 다른 데는 복층인데 다른 데는 뭐 140cm 뭐 이렇다면 이 호실 하나만 개인 위에 옥상을 쓸 수 있고 집에서부터 이어진 개인 옥상이 있고 집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옥상이 있어요. 그리고 2층 층고도 뭐 170cm 이래서 이제 여자들은 아예 설 수 있는 높이.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구조예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주방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천장에는 여기 층고가 복층이라서 거실 층고가 높은데 4m가 넘는데 4m 50cm 뭐 이러나 하여튼 꽤 4m가 넘는 층고인데 그 위에는 유리로 천장 쪽이 약간 피라미드처럼 유리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비 오거나 그런 빗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구름 낮에 이렇게 구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집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살기보다는 사실 놀러 오기 좋은 집. 친구들 놀러 오면 펜션 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이죠. 살기는 왜 안 좋냐면 난방비랑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냉방이 되게 돈을 막 진짜 그러니까 에어컨이 3대거든요. 거실 방 2층이 있는데 2층은 일단 버리고 2층은 안 써요. 거의 창고처럼 두고 거기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층은 그냥 그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 옷장들이 쭉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옷 갈아입는 용도 정도로만 쓰고 그러니까 2층이 거의 드레스룸처럼 쓰고 2층 거실에 옷장이 있고 2층 방은 그냥 창고처럼 쓰고 그 다음에 1층에서 저는 주로 생활을 하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2층을 안 가도 되니까 옷 갈아입을 때 외는 안 가도 되니까 좀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다 2층으로 모니까 1층을 되게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거실이랑 방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고 이제 뷰가 안 가려지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딱 지낼 때 너무 좋은데 난방비가 진짜 막 수면 양말 신고 되게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도 난방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춥게 지내는데 따뜻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는 30만 원인데 근데 거기에 일반 관리비 뭐 하면 50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관리비 전기세 뭐 난방비 이렇게 포함하면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50만 원 정도 그냥 50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관리비에 나가는 돈을. 그러니까 50만 원 넘게 나니까 아껴 쓰면 50만 원 정도니까 돈으로 거의 이 쾌적함을 처바른다는 그런 느낌? 근데 돈을 바르면 따뜻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데도 춥다라는 거. 아마 이제 위에 창이 너무 많고 창이 다 큰데다가 그래서 뷰가 되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추울 때는 단점으로 되고 여름에는 이제 냉방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열이 그대로 다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 빼놓고는 돈이 좋은 거에 비해서 돈이 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실내 온도가 좋지는 않다. 하나 봄 가을에는 너무 좋다. 봄 가을에는 너무 좋은 집이죠. 6년을 살았습니다. 딱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밖에 뷰를 보고 하면 가심비로 지냈죠. 그래서 집은 충분히 누가 와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어놓은 집이라 근데 처음엔 부동산도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약을 걸었었는데
왜냐면 불법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근래에 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대출은 그렇게 매매나 분양가가 없으면은 근처 그 부동산 3인이 뭐 입회해서 은행이랑 아마 그렇게 해갖고 현지를 그 실제 매물을 보고 부동산 가액을 대충 매겨서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아마 딱 그냥 봐도 매매가가 좀 이상은 되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느낄 때까지 대출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보증금 반환범이 처음에는 대출이랑 같은 그런 형태라고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갖고, 제가 계약하기 좀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갖고 그 부동산이 매기는 금액으로는 안 되고 그냥 매매나 분양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그게 없어갖고 이제 안 됐던 거죠. 근데 원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상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은 걸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를 하려면 그게 가능한데, 임차인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서 저는 그때 특약을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을 못하면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금 안 물고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왜냐면 집주인분도 그렇고 부동산에서조차 이게 보증금 반환보험이 가입이 안 될 줄 몰랐던 거예요. 법이 금방에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고, 이제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안 그랬고, 그러니까 세금 완납 증명서만 받았어도 그냥 계약하려고 했었거든요. 세금이 응순이니까 사실상 임차인보다. 근데 이제 등기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해도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못 받아도 제가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돈을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치면, 만약 이게 제가 계약하려는 전세가보다 금액이 떨어진다면 저는 제가 이 집을 그 금액에 살 의향은 있으니까, 그만한 집이긴 해서 매매가 대 그 전세가율이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역전이 될 금액도 아니지만 만약 된다고 해도 제가 이 금액이면 난 그럼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금액이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제 전세가가 매매가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뭔가 역전이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 뭐 상황이긴 했는데, 여튼 뭐 말이 맞는데 왜 보증금 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지, 아닌데 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 아닌데 어쨌든 그때도 저는 좀 그때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걸 하려다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 부탁을 해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어주셨어요. 지방세랑 국세인가? 그래서 완납했다라는 거를 떼어주셔서 밀린 세금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상으로 깨끗했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넘어가도 경매를 통해서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분이 건물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하셨으니까 여기 말고도 집이 되게 많으셨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건설업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폐업하시고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좀 어려워지시면서 이제 다른 데도 막 경매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막 무지개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돈을 사기를 쳐야지 하고 이렇게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쩔 건데 뭐 세입자 안 들어오는데 어쩔 거야 뭐 그치, 약간 이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저한테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등기랑 몇 개 떼어보면 상황이 어려우시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기다려는 드렸는데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 안에 제발 부디
이번 달 안에 그냥 그분 말씀처럼, 집주인분 말씀처럼 다 잘 돼서 다 잘 해결되고 새로운 다른 투자자라고 표현하시던데, 투자자가 나타나셔서 이걸 매매하신다고 하시는데 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게 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끝나기를,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언니랑 또 하느라고 집에서는 또 걱정이 많으시죠. 또 은행 대출까지 좀 껴있는 상황이니까 그 대출 때문에 이제 또 골이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대출이 어느 정도 갚았는데도 대출이 아직 1억이 남아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제가 그걸 갚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감사한 일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정기총회도 무사히 잘 마쳤다. 정기총회에서 그 공동체 팀장, 팀장 이렇게 선출하는데 선출도 잘 끝이 났다.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할 일은 엄마랑 저녁 식사를 맛있게 잘했다. 엄마가 김치찌개도 해주셔서 김치찌개도 먹고, 파전도 해주셔서 파전도 먹고, 반찬도 엄청 많이 얻어왔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감사한 일은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